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주를 공부하는 날인데 갑신일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갑신일주는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 갑신은. 그래서 지장간에 보면 편재, 편인, 이 편관이 있는데, 일단 이 편재를 추구하는 마음이 이제 강하고, 그 다음에 편관, 그 다음에 편인은 이렇게 추구하는 속마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자, 갑목이 신을 만나면 우리가 12운성으로 이제 절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12신살에서는 이제 신자진 이렇게 하니까 지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죠? 이걸 우리가 현침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평도일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렇게 지금 절지에 앉아 있으면은 부부 사이가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초년 운은, 그러니까 초혼은 실패하고 이제 재혼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신은 21번이니까 오미가 이제 공망, 이렇게 돼 있고요. 세운의 변화를 보시면, 자, 여기 신이 있으니까 신자진 이렇게 삼합이 되면 이사, 이동, 변동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인과 사가 있을 때 신하고 만나서 삼형사를 이루면 요땐 관제구설, 수술수, 사고수, 뭐 부부풍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묘년이 오면 묘신, 원진하고 귀문이 겹치기 때문에 가장 이제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건 신경쇠약하고 신경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 볼 때는 이렇게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이 예민하니까 어떤 초기 발달된 사람들, 쉽게 해서 무주의 기운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기운이 이제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귀문이 있는 사람들이 좀 사주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어떤 소위 이제 잘 맞춘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 원진살, 귀문살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약간 정신적인 어떤 질환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년이 오면 사와 신이 만나면 이제 사신합수 육합이 되죠. 육합은 천간에 있는 갑귀합토, 을귀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처럼 요건 부부지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성을 만나고 이제 결혼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라는 거는 매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천간에 어떤 극을 받고 지지에 이렇게 충이 일어났을 때 천극 지충됐을 때 흉운이 온다는 거예요. 요 무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술이 아니고 무예요. 무인년이면 천간은 여기 이제 목극 토가 되죠. 지지는 인신 충이 되고 요때 경인년하고 무인년은 이제 흉운이니까 사업을 벌린다든지 뭐 또 사업자를 이동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상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흉운일 때는 내가 평상시 하던 대로만 하면은 큰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이 흉운이 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자꾸 또 일을 벌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이 흉운의 그 안 좋은 기운이 바로 현지 살아가는데 작용을 하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사업하는데 확장한다. 그러면 돈 까먹는 거예요, 그건, 그때는. 그러니까 흉운에는 있는 그대로 해라. 움직이지 말고. 자, 물상으로 보면 이 나무가 이게 돌이 될 수도 있고 쇠조각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돌로 보시면 돼. 도루에서 뿌리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절지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물상으로 보면 이 원숭이가 나무를 타다가 떨어지는 격이에요. 나무 타는 원숭이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나무 위를 왔다 갔다 잘 움직이죠. 그래서 재주가 다재다능하다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나무를 쇠조각으로 깎아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격을 다듬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력도 강하고 뭔가 참을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이제 목과 금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형상이죠. 여기 목이 있고 지지에 금이 있잖아요. 싸우는 형상이에요. 이때는 자, 이 목이 신경계통이니까 두통, 또 간을 나타내죠. 척추계통, 이 질환에 우려가 있다. 자, 이 부부가 항상 이게 다투는 기상이에요. 이 일주에 이렇게
지지에 절지를 깔고 있으면, 이게 배우자 자리에 절지를 깔고 있으면 좋지 않은데, 특히 남자 일주에서는 남자가 지금 이 부인한테 극을 당하는 상황이죠. 자, 이런 경우는 그래서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자가 지려고 하질 않아요. 남자에 걸리면. 그래서 실제로 갑신일주가 이 남자 사주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주예요. 부인한테 항상 뭐 좀 당한다 그러면 이상하지만 기죽어 사는 상이라고 보시면 돼. 사주를 하나 보면요. 갑인년, 임신월, 갑신일, 갑술, 시에 태어났는데, 요 남자 사주인데, 요 사주의 특징은 목이 지금 이렇게 많죠? 갑목이 3개. 1회 정도 있으면 숲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숲. 자, 숲을 이루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지지에 술토 하나 있죠? 이게 지금 이 많은 나무들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술토 하나 있는데 이 술토가 자갈밭이기 때문에 갑목이 뿌리 내리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뿌리 내리기도 어려운데, 물론 여기 이제 신에서 이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은 걱정 없는데 이 햇빛이 없어가지고 이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지지에는 요 인신충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일주 자리에 이렇게 충이 일어나면 시끄럽죠. 그래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풍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지금 필요한 게 무토가, 이 지지에 무토가 있어서 갑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는 거예요. 토가 좀 있어야 되고 병화가 떠야 돼, 이런 사주는. 그래야지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병화라는 건 지금 이 식신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식신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갑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포부라든가 리더십도 있고 또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요 태양은 반드시 운에서 오든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가 없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갑목, 이 병화라는 거는요, 어떤 사주든지 간에 꼭 있어야 돼. 이게 1년 동안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태양이 없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병화가 있어야 되고, 지지에 진토는 한두 개 정도 있어서 이것이 뿌리를 쉽게 내릴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이 친구가 지금 갑인생인데 직장을 다니다가 계속해서 한 군데 못 다니고 이 전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요게 지금 요게 직장이거든요. 관이니까 자식이고. 그런데 지금 이게 충이 돼 있죠. 자, 이런 상황도 되지만 충이 있으니까 직장에서 자꾸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주. 그래서 오늘 이제 갑신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3월 26일 날 이제 강의할 일주를 하나 더 뽑겠습니다. 3월 26일 날, 자, 개유 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샘했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이제는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야외에서 좀 바람도 쏘이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